네, 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이동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수가 1950선까지 올라섰는데 여전히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그런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체크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스페인보다는 실적과 지표 개선 확인. 둘, 국내 증시는 환율. 셋, 저항 구간은 확인.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스페인보다는 실적과 지표 개선 확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버티기로 일관했었던 이 스페인 쪽에서는 이제 구제금융이 신청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고, 이제는 또 실적과 지표 쪽에서의 그 모멘텀들을 좀 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스페인 문제는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스페인 그 정부 쪽에서 버티기로 일관했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재정부 관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만간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뭐 간밤에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예신 한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 독일도 반대하지 않는 선에서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는다라면은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 자체가 탄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옴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스페인 문제는 일단락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그동안 이제 스페인 문제 때문에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중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제네럴 일렉트릭, 그 다음에 25일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제네럴 일렉트릭하고 애플의 실적이 향후 미국 시장도 흐름을 가늠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다음 주 25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실적 추정치들이 많이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깜짝 실적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그나마 이제 다행인 점은 주택 지표가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 건수는 경기 실행 지표에 해당이 되는데, 이 건축 허가 건수가 상당히 늘었다라는 점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재차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고점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만은, 다만 이제 그동안 한 3일 정도의 스페인의 어떤 악재 부분에 대한 어떤 해소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반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흐름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뭐 지표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상당히 개선된 그런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속도도 어떻게 좀 빨라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부 뭐 지난번에 나왔던 고용 지표는 뭐 조작이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조금 더 확인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쓰고 있으니까 더디지만은 좀 개선하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뭐 향후는 속도의 문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차트를 볼까요? 미증시의 흐름들 좀 기술적으로 좀 살펴주시죠. 예, 지난주에 제가 이제 13,300포인트 지지력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3,300포인트 라인에서 지금 오늘까지 4일 연속 4개의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난주에 제시했던 13,300포인트 라인은 일단 지지가 되었고, 다만 이제 오늘, 그러니까 오늘 저녁 미증시를 보시면은 13,600포인트입니다. 한, 지금, 저녁에 마감했던 것보다 한 50포인트 정도 윗단에 있습니다만은, 그 13,6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 신규 실업 청구 건수라든지,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돌발 변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지 않는다라면은 한 3일 정도, 이 시장도 올랐기 때문에 약간 이제 숨 고르기 정도, 예, 요 정도는 좀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시장과 좀 비슷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싶네요. 자, 다음 체크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환율. 지금 원달러 환율 연중 저점을 낮춰놓고 있습니다. 지금 1,100원대 초반선까지 내려앉았거든요. 이것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떤 시각이세요? 지금 이제 환율이 하락하면서 그동안 이제 내수주들이 강세를 보여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럴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지금 고점을 찍고 하락할 것 같으면은 주식을 상당히 이제 매입을 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환율이 반등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이제 저점이지만 거기서부터 차익을 실현하거나 매도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수급이 뭐 펀드 환매라든지 2,000포인트 정도 가면은 환매 물량이 상당히 이제 투신권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수차익 잔고, 순차익 잔고가 좀 주는 거는 긍정적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에 언급드렸을 때 4조 1천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3조 9,800억 정도니까 아마 한 2천억 가까이 줄었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환율이 지금 상당히 이제 과도하게 좀 하락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거나 미 시장이 안정이 된다라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자금의 이동이 그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시장의 환율이 반등하게 된다라면은 외국인들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이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면은 외국인이 최근 9월 말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약 10거래일 정도 해서, 뭐 어제 249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만은 10거래일 정도 보시면은, 지금 약 7거래일 정도 현물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매도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매도를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 자체는 좀 표출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부담이 가고 있고요. 내수주의 긍정적입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환율이 하락하는 흐름들이 지속이 된다라면은 지금 수출주 쪽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을 좀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월봉에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본다라면은 한 1095원선에서 1100원선 정도가 이번 하락 구간에 단기 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뭐 5원이나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하락보다 기술적 반등에 포커스를 맞춰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지 않거나 적어도 이제 차익을 좀 실현하게 된다라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도 급격한 이탈까지는 예상하기는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제 유럽보다 우리 쪽이 낫죠. 그렇기 때문에 이탈하는 부분들은 이제 저는 더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만약에 1100원대, 뭐 1095원대, 6원대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1115원대나 뭐 20원대 정도까지 나오게 된다라면은 외국인의 이탈은 조금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저항 구간은 확인, 기술적인 흐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난주에 제가 1920포인트, 1780에서 2010포인트의 반등 구간 38.2% 자리에서 192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1920포인트 선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서 지금 어저께도 돌파 시도를 한번 했었죠. 돌파를 했었습니다만 1962포인트가 딱 보입니다. 그 라인을 이제 오늘 돌파하는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저께는 65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오늘 또 이제 그 하락갭 부분을 안착 일단 위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한 이틀 정도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기술적으로 5일 이동 평균선하고 이격이 약간 이제 벌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제 오늘 1962포인트 라인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면은 그 이격을 좁히는 미세 조정 구간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흐름에서는 단기 저점을 확인하고 일단 반등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이동 평균선만 깨지 않는다라면은 1980포인트 이게 이제 지금 추세선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1962포인트 라인을 오늘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그 윗단에서는 약간 이제 매수를 좀 자제하면서 이후 눌리는 구간을 좀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960선 넘어서게 된다면 지난 10일 날 생겼던 이 갭이 또 메워줄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략을 들어봐야 되겠죠. 롱숏 전략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참 빠르게 이제 전환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뭐 낙폭과대는 더 빠질 것 같았는데 내수주 더 올라갈 것 같았는데 또 이제 바뀌었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내수주는 이제 또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좀 거꾸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내수 섹터 당일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차익 부분은 오늘 이제 65포인트, 1965포인트 오늘만 가지고 본다라면 1965포인트 정도 부근에서는 최근 당기납폭 과대주들, 반등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차익을 좀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내수 섹터에서 한 종목을 골라주시죠. 예, CJ E&M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최근래 들어서 놀자주들, 특히 게임주들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당시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 기관 쪽에서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지난주에 시젠, 그 다음에 지난주에 호남석유, 이번 주에는 이제 CJ E&M인데 아무튼 추천했던 종목들의 성적은 좋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CJ E&M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다중역할 게임, 마구마구 게임, 요게 이제 다시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부분에서 CJ E&M 같은 경우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상당히 이제 늘어나면서 이 부분을 이제 강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기관 투자자가 상당히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도 한 2만 주 넘게 매도를 했었습니다만 매도의 규모가 상당히 이제 감소되었다라는 거. 기관의 매도를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히 착실하게 받아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당시를 또 많이 빠지면서 60일 이동 평균선 정도까지 단기 낙폭 과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전날 종가 수준 정도 28,150원,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서 3만원, 손절가 27,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단기 바닥을 만들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또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